어떤 핑계나 변명도 불가능한 완벽한 패배고요. 안녕하세요, 볼레TV 서영욱입니다. 자, 제가 TV로 대표팀 경기 중계를 꽤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결과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멕시코에게 3대6으로 완패했습니다. 도쿄올림픽 8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온두라스한테 넣었던 6골을 멕시코한테 고스란히 내줬습니다. 참 이게 6실점도 6실점입니다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도 무기력하게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3골을 넣었지만 그게 전혀 기억에 크게 남지 않을 만큼 아주 타격이 컸던 패배였습니다. 자, 하루 동안 8강 4경기가 1시간 간격으로 킥오프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기가 그중 마지막이었는데요. 일본이 우리를 잡았던 뉴질랜드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 윈스턴 리드, 그 뉴질랜드 그 웨스트햄 출신의 그 센터백 기억하시죠?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이 친구가 후반 5분에 또 부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상대로 연장전 끝날 때까지 골을 못 넣었습니다. 일본이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일본이 이기면서 4강에 가장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도 코트디부아르 상대로 고전을 했죠. 연장전까지 가면서 이제 연장전에서 골을 몰아넣어가지고 대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브라질 역시 이집트 상대로 이제 고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 좀 박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뭐 우리 대표팀 선수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상대가 안 되는 시합이었습니다. 정말 수준차가 많이 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골을 먹는 순간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 이 경기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솔직히. 하프타임에 우리가 이제 하프타임 직전에 페널티킥으로 골을 내줘서 1대3 두 골차로 벌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프타임이 딱 됐는데 안정환 의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멕시코 너무 잘한다. 우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농락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우세한 경기를 멕시코가 전반전에 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업방 감독이 가만히 있질 않았죠. 하프타임에 무려 3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전술적인 어떤 패착 그리고 선수 기용의 아쉬움, 이거를 인정을 하고 바로 대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4-2-3-1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프타임 되면서 2명, 이제 김동현 선수하고 김진규 선수를 빼고 권창훈과 원두재를 투입을 하면서 4-1-4-1로 바꿉니다. 포백 앞에 원두재 혼자 세워놓고 그 앞에 권창훈 선수를 전진을 시켜서 4-1-4-1로 바꿔서 이게 좀 성과가 있었어요. 멕시코는 변화가 없이 나왔고 우리가 공격적에 좀 더 과감하게 올라서면서 전반전에 우리가 전방 압박이 전혀 안 됐잖아요. 상대가 후방에서 미드필더 거쳐가지고 빠르게 공격 전진하는데 전혀 우리가 제어를 못하면서 또 멕시코가 중앙을 거쳐가지고 공이 죄다 사이드로 나갑니다. 특히 왼쪽에 있는 베가 선수 쪽으로 많이 볼이 나가면서 이 베가 쪽에서 굉장히 좋은 크로스, 뭐 슈팅, 뭐 패스 많이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못 막으면서 고전을 했었는데 이거를 오히려 우리가 2선을 강화를 하면서 풀었습니다. 역으로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압박을 하고 또 공격 기회를 만들어 오면서 후반 초반에 몰아붙였는데 어쨌든 여기서 골이 나왔습니다. 이동경 선수의 정말 그 원더골이 나왔는데 이 상황, 여기가 저는 터닝 포인트였다고 봐요. 3대2까지 우리가 따라가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가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스코어를 우리가 좀 더 누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곧바로 또 실점을 얻어맞으면서 2대4가 됐죠. 그래서 이게 저는 분기점이었다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멕시코가 유슈팅 하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골이. 그래서 뭐 송범근 선수 욕하시는 분들도 아까 채팅창 보니까 많던데, 뭐 골키퍼가 실점을 했기 때문에 뭐 책임이 없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미드필더부터 압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오늘 키플레이어가 가장 화려했던 건 베가입니다만 중원에 로모라고 봐요. 로모가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를 주로 보는 선수인데 이날은 그 앞쪽에 그 로드리게스 선수가 그 앞 경기에서 퇴장을 당해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될 거다 멕시코한테 생각했는데 로모를 전진 배치시켜가지고 그거를 메우더라고요. 로모가 이제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미드필더인데 이 친구가 전진을 해가지고 원래 패스가 좋아요.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이 친구가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침투를 하고 또 패스를 잘 이렇게 찔러주면서 우리 중앙 미드필더진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2대4 뭐 이렇게 가면서부터 그 뒤로는 우리가 뭐 황의조 선수가 많은 골을 뒤늦게 넣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좀 그 의욕을 많이 잃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멘탈이 약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든 팀 선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적으로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에서 이 대회를 치르고 있잖아요. 사흘 간격으로.
굉장히 좀 빡센 상황인데 여기에서 스코어 차가 벌어지고 경기력에서도 우리가 스피드 1대1 붙었을 때 우리 선수들 못 따라잡는 모습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스코어 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의욕을 내질 못하고 많이 좀 주눅든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좀 벤치 역시 너무 우리가 실점을 쉽게 하고 너무 골을 많이 먹으니까 벤치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체 카드 쓰는 과정들, 뭐 이강인 선수를 좀 늦게 투입한 것도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고, 또 마지막에 그 김재호 선수를 넣었잖아요. 박지수 선수를 빼고. 그 교체는 박지수 선수가 부상이었던 게 아니라면 좀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격을 막 태도 시원찮을 판에 여기서 정태욱과 박지수가 다 있는 상황에서 김재호 선수를 투입을 했다. 이러면 정태욱을 전진 배치시키나 보다. 아니면 뭐 3백으로 바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박지수랑 김재호를 거기서 바꾸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벤치도 필드에 있는 선수들도 멘붕이 온 상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개인 전술에서 우리가 많이 밀렸던 경기이기도 했고, 또 부분 전술에서 상대가 측면에 있는 베가와 안투냐 선수를 굉장히 영리하게 활용을 하면서 폭넓게 계속 좌우를 찢어놨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패스를 중원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중원을 거쳐갔지만 높은 위치 3선 이상 우리 박스 근처까지 왔을 때는 이번 유로에서도 나오던 트렌드인데 왼쪽에 있는 윙어나 왼쪽에 있는 풀백이 반대쪽 풀백이나 반대쪽 윙어를 향해서 굉장히 넓게 넘기죠. 그러니까 문전으로 쇄도하는 선수를 향해서 크로스를 날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겨서 수비진들이 그쪽으로 쏠리게 한 다음에 그렇게 벌어진 중앙으로 다시 떨궈주면서 슈팅하는 이런 패턴, 굉장히 수비진들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잘 먹히면서 우리가 좀 어려운 경기에 정말 뭐 쐐기를 박혔습니다. 네. 그래도 6실점은 너무했죠. 뭐 어떤 핑계나 변명도 불가능한 완벽한 패배고요. 조직적인 부분에서 견고함을 다질 만한 시간이 분명히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체력적인 훈련이나 준비 과정에서 분명히 잘 되지 못했다는 게 이번 대회에서 확실히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모든 경기에서 상대팀의 퇴장이 있었던 경기들을 제외하면 시간이 갈수록 후반전 경기 운영, 체력적으로 우리가 많이 지친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빌드업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 않나. 그리고 와일드 카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뽑는 과정도 그렇고 또 이 선수들을 팀에 합류를 시켜서 같이 훈련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예선전 때 물론 예선전 이후에 본선까지 굉장히 시차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예선전 때 주축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들 중에 일부가 아예 제외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김대원이나 뭐 오세훈 선수 같은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인 얘기죠. 뭐 그 선수들이 있었다고 해서 뭐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 경기를 이겼을 거라는 보장은 없고 그렇게 저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 안 뽑은 얘기에서 나오는데 뭐 손흥민 선수 있었으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팀이 손흥민 선수가 있다고 해서 메달을 땄을 거라고는 누구도 뭐 장담할 수 없는 거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스트라이커 한 명 뽑았죠. 왼쪽 윙포드 전문 선수 한 명 뽑았습니다. 송민규 선수를 뽑았는데 송민규 선수가 이번 때 폼이 안 좋았는지 거의 제대로 활용이 안 됐습니다. 18명이면 모르겠는데 22명을 뽑는 과정에서 멀티 포지션을 좀 구축하지 못한 것은 분명 좀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이제 하필이면 손흥민 선수 포지션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아쉬움은 10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뽑을 것처럼 하다가 팀 허락까지 받은 선수를 안 뽑은 과정에 대해서는 좀 지금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뭐 이번 대표팀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언급해도 거론이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대회 기간 중에도 선발 기용에 있어서 뭐 이강인 선수를 안 쓴 문제라든지 뭐 이강인 선수를 안 쓴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부분도 있고 이해를 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회에서 잘 파악을 하고 평가를 해서 다음에 뭐 올림픽 대표팀이 됐던 월드컵 대표팀이 됐던 이런 국가대표급 팀을 꾸릴 때에는 확실하게 좀 반영을 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상대에 대한 분석도 분명히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중원이 완전히 털렸고 측면에서 우리가 상대 주력을 따라잡을 수 없는 매치업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돌파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와 반성의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선수들 어쨌든 더운 날씨 좀 빡빡한 일정 고생 많았고 또 그 선수들을 응원한 팬들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모두가 상처 속에 상처를 입고 올림픽이 축구는 끝이 났습니다만, 자, 다른 대회 또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TV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